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오늘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시작이 되는데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로 종로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2.2%대 37.1%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라는 사람이 당선 가능한 험지를 찾아다녀서 이미 황이라고 종로구민 여러분들도 판단을 딱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종로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고된 정치 인생에서 잠시 기쁨을 맛보셨던 곳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선을 한 지역이기도 하지요.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을 종로 주민분들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로구 지역 주민 여러분 미리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기대해 보실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분이 막 들지 않으시나요? 선거라는 게 유체역학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변수가 많은데요. 지지도가 한 곳에 몰린다 싶으면 지지층 이완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너무 떨어진다 싶으면 투표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판세에 대해서 말하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확실한 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거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전망인데요. 김종인 미통당 선대위원장이나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여론조사 결과 안 믿는다 하면서 블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예전과 많이 달라진 현상이라는 거죠. 표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 하던 게 예전의 정치인들이었는데요. 구태 정치를 벗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정말 그러려는 모양인지 종로에서도 이길 수 있다. 지역구도 미통당이 더 많이 나올 거다 하면서 아무도 믿지 않을 뻥카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는 선거 슬로건부터 시작해서 경제를 살릴 거냐, 조국을 살릴 거냐,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 하는 말들을 보면 딱 30년 전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독재에 부역하면서 잘 맞고 잘 살던 인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뒷골이 뻣뻣해지면서 혈압이 오르고 분통이 터지는데 민주화를 위해서 숱한 고초를 겪고 고문을 받다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 당대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라가 치밀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가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응할 가치나 있는 말입니까? 어쨌든 멀쩡했던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다 죽어간다는 황교안 후보, 이낙연 전 총리 말대로 그렇게 멀쩡했으면 우리가 왜 촛불을 들었을까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주저앉힌 그 정권의 잘못을 당사자들은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한번 심판을 받고 나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들이 잘못한 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제대로 반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일, 11일은 사전선거일이고 15일은 본투표 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 맛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일보와 CBS 의뢰로 조원 CNI에서 4일과 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2.2%, 황교안 미통당 후보가 37.1%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40, 50대까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60대 이상부터는 미통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은데요. 종로구 지역은 전 연령대에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18세에서 29세까지 47.1%대 38%, 30대에서는 63.1%대 33.9%, 40대는 59.5%대 30.3%, 50대는 55.6%대 35.1%로 이낙연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요. 60대 이상 연령에서 43.5%대 42.4%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와중에 이낙연 후보가 1.1%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보통 유무선 혼용 방식으로 조사를 할 때 요즘에는 유선 조사를 10% 많아야 20%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무선 조사를 실시하거든요. 가끔 다른 조사랑은 다르게 미통당의 우세한 결과가 나오는 조사를 보면
유선 방식이 30% 이상 높은 곳들이 있습니다. 유선 전화, 그러니까 집 전화를 받는 연령대가 보통 연세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미통당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조사 시간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긴 하는데 어쨌든 이 조사에서는 유선 RDD 방식이 31%로 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 들어가서 세부 개요를 좀 살펴봤는데요. 보통 유선 10%로 제한을 하면 60대 이상 연령대가 표본에서 더 작게 잡힙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유선 30%를 사용한 데다가 종로구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다 보니까 60세 이상 인구가 상당히 많이 조사에 참여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보니까 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안 본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저 같아도 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는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음해와 날조 그리고 카더라 통신이 많이 발동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해찬 더불어 당대표가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이번 주말에 뭔가 준비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선거를 통해서 단련되고 또 단련된 사람들입니까? 저희 임팩TV 댓글에도 제가 좀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슬쩍 이건 좀 추세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드려도 유선 30%네, 그러니까 이상하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일방적인 여론몰이에 얼마나 당하고 살았으면 유무선 혼용 방식이 어떤지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치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일반 상식처럼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 깨시민들의 그 노심초사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